정말 좋은 책이에요. 미국에 사는 마이클 씨가 추천한 책, 이거 읽고 부자가 됐어. 독일에 사는 플로리안 씨가 추천한 책. 그게 누군데? 오늘은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부의 추월차선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10년 넘게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켜오며 부를 꿈꾸는 이들에게 종교와 신화가 되어버린 책이지요. 부자가 되는 공식, 부의 바이블. 뭐래? 천박한 자개서잖아. 천박이요? 워낙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고 억가를 당하기도 하지만요, 이 책에는 아주 성숙한 주제의식이 담겨 있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자가 말하기를 진짜 부란 돈이 아니라 가족, 건강, 자유라고 합니다. 가족, 건강, 자유,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진짜 부를, 진짜 행복을 얻는다고요. 더 나아가 사실 수많은 부자들은 지독한 불행을 겪고 있다는 말과 더불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가난한 농부보다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고소득자가 훨씬 더 불행하다 같은 주장까지 하죠.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같은 말을 하다니, 이제는 부의 추월차선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를 아시겠죠? 와, 오해할 뻔했네. 그래요, 저는 오늘 베스트셀러 부의 추월차선을 두고 이런 한 줄 평을 내리고자 합니다. 라면 받침으로도 불경하다. 불 꺼! 이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감히 입에 올리기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법. 안티가 늘어나도 악플이 늘어나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부의 추월차선은 말이죠, 쓰레기입니다. 불쏘시개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쓰레기 중 쓰레기죠. 물론 이 책에 속으신 분들까지 질타할 생각은 없습니다. 수준에 맞지 않는 온갖 난해한 용어와 방정식, 비유를 써가며 작정하고 본질을 호도하려 드는 책이라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특히나 짧게 끊어서 보셨다면 좋은 얘기가 많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구성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앙상한 진실이 드러나도록 쓸모없는 살을 반란해 드리겠습니다.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이 영상만으로도 100번 읽은 것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실 테고, 이미 읽으신 분들은 억지로 복잡하게 엮어놓은 논리를 단순하게 풀어헤치는 과정에서 책에 진짜 문제가 뭐였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직장 월급으로는 30대 람보르기니를 탈 수 없다. 요약 끝입니다. 농담입니다. 물론 절반은 진심이지만요. 책 구성이 워낙 단조롭고 같은 내용의 반복인지라 책의 절반 정도는 젊을 때 백만장자가 되려면 직장을 때려치고 사업을 하라, 이 한 줄만으로 요약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이 한 줄만 날아가는 건 책의 절반만 읽는 셈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부의 추월차선의 나머지 절반도 몇 분 만에 깔끔하게 털어내 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죠. 컴온. 원활한 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제가 부의 추월차선의 저자가 되어볼까 합니다. 자, 빙의! 안녕하세요. 부의 추월차선 작가인 MJ 드마코입니다. 갑자기 무슨? MJ 드마코입니다. 아니. MJ 드마코. 안녕하세요, 드마코 씨. 뭐 걱정은 마십시오. 웬만하면 논란이 없도록 각색 없이 책에 나온 대로만 설명할 테니 정말 저자가 빙의 됐다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시작해보죠. 주 5일을 일한다고요? 노예세요? 사업을 합시다. 앞서 너진독이 설명한 한 줄 요약과 같은 맥락입니다. 직장 월급으로는 람보르기니를 탈 수 없다. 여러분, 한계가 정해진 월급을 받고 상사가 시킨 일을 하며 야근을 하고 시간에 얽매여서 사는 건 경제적 자유를 포기하며 자기 시간을 낭비하겠다고 선언하는 멍청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월급도 적고 자유도 없는 회사라는 감옥을 당장 때려치십시오. 시간의 자유 속에서 젊은 날 람보르기니를 타며 평생을 먹고 노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너만의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나세요. 대박을 어떻게 내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그냥 하면 무조건 망하거든요. 성공하려면 what보단 how가 더 중요하죠. 사업을 해서 주 7일을 일하세요. 6년 정도만 죽어라 하면 무조건 성공함.
이게 핵심입니다. 사업을 해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죽어라 해야 합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일주일 내내 일만 하세요. 으잉? 물론 잘 되는 걸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사업이라고 아무거나 막 해대니까 돈을 못 벌고 망하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사업은요, 시장 파이가 큰 사업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보죠. 당신이 학교 매점을 연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루 고객이 많아봐야 전교생 몇백 명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인터넷에서 장사를 한다면 하루에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게 내 물건을 팔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당신의 사업이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시장 파이가 작은 사업을 했기 때문이죠. 시장 파이가 큰 사업을 선택해서 내게 노력하면 아무튼 성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주변에 사업을 하는 분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진짜 자유로워 보이든가요? 돈은 많이 벌지언정 직원보다 밤샘을 많이 하고 휴일도 없이 업무를 해대는 워커홀릭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앞서 뭘 했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자유로운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면 하등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시장 파이가 크고 잘 됐을 때 탱자 먹고 노는 사업을 해야 함. 우리는 놀고 먹으면서도 돈을 버는 사업을 해야 해요. 그래야만 진짜 자유를 얻게 되죠. 시장 파이가 크면서 놀고 먹기까지 하는 사업이 있다. 하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직접 기준에 부합하는 5가지 사업 분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1. 부동산, 2. 구글, 3. 쿠팡, 4. 해리포터입니다. 이놈들은 시장 파이가 크면서도 시스템만 구축해 놓으면 알아서 돈을 벌어다 주는 사업들이죠. 저는 여기서 2번째 인터넷 사업으로 떼돈을 벌어 백만장자가 되었답니다. 5가지라면서요. 맞다. 5. 다단계. 5번째는 인적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다단계 같은 거죠. 다단계. 네, 다단계요. 저는 한때 다단계 회사를 4군데 정도 다니면서 재미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불사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도 막대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아냈답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단계 회사에 취직하면 안 됩니다. 다단계 회사를 만들어야 하죠. 사업을 잘 고르셨다면 준비는 끝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만 잘하면 사업은 무조건 성공할 겁니다. 시장을 분석하고 소비자도 분석하세요. 직원을 잘라서 지출을 줄이십시오. 그러면 순이익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이제 회사를 비싼 가격에 파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업을 사서 키우고 다시 발굴을 반복하세요. 그러고 나면 한 100억쯤 모일 겁니다. 그렇게 100억을 모으면 대출업을 해서 돈을 불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당신이 100억을 모았다면 대출업을 해서 돈을 불리세요. 대출업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돈이 벌리는 마법 같은 사업이에요. 100억을 빌려주고 이자를 5%만 받아도 5억이 벌리고 10%를 받으면 10억이 벌리죠. 저도 현재 대출업으로 먹고 싸고 놀고 있답니다. 완전 대박이죠? 여러분도 맘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요. 지금까지 부의 추월차선 요약이었습니다. 이제 가라! 굳이 따지자면 책의 전부는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어라. 소비자를 잘 분석하라. 차별화를 해라. 하는 조언이 중구난방 들어가 있긴 해요. 그치만 사실상 영양가도 없고 맥락에도 맞지 않아 빼버렸습니다. 어차피 책의 진짜 핵심 뼈대는 말씀드린 바와 100% 일치하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주 5일을 일한다고요? 노예세요? 사업을 합시다. 2. 사업을 해서 주 7일을 일하세요. 6년 정도만 죽어라 하면 무조건 성공함. 3. 시장 파이가 크고 잘 됐을 때 탱자 먹고 노는 사업을 해야 함. 4. 그렇게 100억을 모으면 대출업을 해서 돈을 불려. 이상 4가지만 지키면 여러분도 백만장자가 되실 겁니다. 요약 잘 된 거 확실해? 지금 가장 조심스러운 건 저 아니겠습니까? 만약 4줄 요약이 제대로 안 됐거나 왜곡이 되었다면 머리를 밀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놓친 내용은 없는지 책을 정말 많이 돌려봤지만 저자가 생각하는 부의 추월차선은 이 4줄이 맞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면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4줄로 줄이니 뭐가 문제인지 확실하게 보이시죠? 여러분도 괜찮으시다면 잠깐 화면을 멈추고 이 4줄에 반박을 해보시죠. 자, 여러분이 이 요약을 보고 어떤 반박을 떠올렸든 간에 그건 부의 추월차선의 문제점과 100% 일치할 겁니다. 대출업이나 다단계 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시간의 노예에서 벗어나라면서 시간의 노예가 되라니? 파이가 큰 시장에 뛰어들면 쪼랩부터 구글 같은 말렙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걸 모르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이렇게 확신을 하지?
이 책이 별로라는 증거는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맛배기로만 보여드립죠. 지출을 줄이다 보면 언젠가 부자가 될 것? 웃기는 소리다. 나는 지출을 줄여서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되려면 비싼 대학 가기가 필요하다는 말은 미신.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대학교를 다닐 것. 평범하다는 것은 월급의 10%를 저축한다는 것. 동전을 저금통에 넣는 일부터 하라. 자, 어떠신가요? 유희왕이나 문나이트를 보는 기분이죠. 가자고 또 하나이다. 물론 표현만 같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걸 고려하면 저자가 막 틀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이 정도는 그냥 저자의 허위 과장 광고 논란이나 다른 작가를 향한 공격성 멘트처럼 책이 별로인 수많은 이유 중 하나일 뿐이죠. 그러나 그냥 별로인 정도에 그쳤다면 이번 영상을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전에 불쏘시개 책의 기준이라며 논증 없는 과격한 주장, 쓰레기 같은 가치관의 확산을 말씀드렸었죠. 저는 소소한 태클은 때려치고 이 두 개의 기준에 맞춰서 부의 추월 차선이 나쁜 핵심적인 이유만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나쁜 점은 이겁니다. 6년만 개같이 일하면 백만장자가 될 거라고 확신한 거요. 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휴일도 없이 하루 16시간을 일하며 바닥을 닦고 햄버거를 팔기도 하면서 부실한 식사를 먹는 삶을 6년 정도만 참으면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 말하죠. 최소한 부의 추월 차선을 타는 것만으로 14%의 확률로 100억을 벌 거라고요. 그러면 봅시다. 2020년 기업생멸 생존 통계에 따르면 창업 후 6년 생존율은 27.7%입니다. 저자가 말한 정보통신업 분야만 따져도 28.7%죠. 70% 이상이 리스크를 지고 폐업에 이른 겁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중 절반은 MJ 드마코가 말한 백만장자겠죠?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저자가 말하는 기준에 부합할 만한 매출 100억이 넘는 기업은 전체 기업 대비 0.7%. 메이플 해보셨죠? 60%, 70% 주문서를 연속 10강에 성공하는 거랑 비슷한 확률입니다. 물론 신생 기업이 6년 만에 이 라인에 들어갈 확률은 0.1% 미만으로 훅 떨어지죠. 그러면요, 나머지 99.9%는 뭐냐? 저자의 말에 따르면 사업을 시도하고도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저자가 만든 부의 공식을 거슬렀거나 열심히 안 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 때문에? 불운이 겹쳐서? 그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게으른 당신의 잘못이죠. 저자는 주장합니다. 사업의 흥망은 무조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고요. 주장이 아니죠. 수도 없이 강조하듯이 진심으로 확신합니다. 나쁜 상황들은 대부분 나쁜 선택의 결과다. 잘못된 선택은 가난의 원인. 이럴 수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위인도 미래를 통제 가능하다고 자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확신하는 걸 보면 당연히 증거가 있겠죠? 물론이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요. 그러면 그 증거를 한번 딥하게 살펴봅시다. 부의 추월 차선 저자인 MJ 드마코 씨는 다단계 회사를 전전하다가 모은 자금으로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고 닷컴 버블이라는 광적인 투기 시기에 힘입어 개같이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후 자기 회사를 닷컴 버블 최고점에 팔고 거품이 꺼지고 나서 최저점에 재매입했죠. MJ 드마코의 100억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안목이고 칭찬을 쏟아낼 일이죠. 그런데요, MJ 드마코 씨는 열심히 노력했겠죠. 실력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백만장자가 되지 못한 99.9%와 MJ 드마코의 가장 큰 차이가 정말로 노력이나 실력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솔직히 말해봅시다. 노력이나 실력이라기보단 운빨이잖아요. 자기가 돈을 잘 버는 이유는 무조건 운이 아니라 노력과 실력, 지식이어야만 하는 MJ 드마코는 세상을 왜곡하기에 이릅니다. 자기보다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을 게으르고 무능하고 멍청한 사람으로 보게 된 거죠. 본문도 한번 봅시다. 그 망할 직업을 버려라. 직업은 한심하다. 평범하다는 것은 현대판 노예라는 뜻. 미래가 없는 직장인의 삶.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은 틀렸다. 자, 책의 가장 나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의 절반가량은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을 바보 등신으로 보게끔 만들고 직업을 가지는 건 명백히 열등한 가치관이라고 설득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책 후반부에는 이런 말을 하죠. 직원을 고용하라. 인적 자원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영향력을 지닌 유명인을 찾아가 그 사람을 위해 일하라 라는 말까지요. 이해합니다. 게으르고 무능하고 겁 많은 사람들이 당신 밑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사업은 굴러가지 않을 테고 본인의 자유도 사라질 테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멍청해서 취직을 한 건가요? 정말로요? 사업이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고 직업이 로우 리턴 로우 리스크라는 것, 책에서는 대단한 말인 마냥 적어놨지만 중고딩들도 시시덕거리면서 할 만한 얘기죠. 열심히 스펙벌이하고 회사에 갓 취직한 사람도 너무나 뻔하게 아는 얘기입니다. 저자에게 닷컴 버블이 없었다면, 운이나 시기가 조금이라도 빗나갔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직장인 대다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자는 본질을 호도하려 애쓰지만 진실은 여전합니다. 사람들은 멍청한 쫄보라서 회사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노예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지가 열등한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등하다는 믿음이 열등한 겁니까? 만에 하나라도 MJ 드마코 씨가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100% 이렇게 답할 겁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람보르기니 탈 수 있어요? 그래요. 이 말이야말로 책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끝도 없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변수를 탄 1%만 증가시켜도 새로운 람보르기니 한 대가 생길 수 있다. 나의 첫 번째 람보르기니를 뽑던 날 10대의 내가 품었던 꿈은 실현되었다. 람보르기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말입니다.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이 책의 지향점, 주제의식을 기억하십니까? 가족과 건강, 자유, 그게 진짜 부고 진짜 행복이라고 말했던 저자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저자는 더 나아가 이 말을 토대로 쓸모없는 물질적 사치를 줄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던 저자가 책 후반부에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아끼느라 못하는 일이라며 이런 예시를 듭니다. 1. 여행을 갈 수 없다. 2. 아이들에게 괜찮은 신발 한 켤레 사줄 수 없다. 3. 넷플릭스 구독을 못한다. 4. 꿈에 그리던 차를 살 수 없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 역같은 람보르기니만 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투성입니다. 공감 수치가 떨어진 건 알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말했잖아요. 람보르기니가 본인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요. 진짜 그 말이 맞다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환상에 우리가 대체 왜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젊을 때 람보르기니는 못 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탈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미천을 날리고 빚독촉에 시달릴 확률을 압도적으로 줄이면서요. 사업에 관한 조언이 듣고 싶다면 서점에는 훨씬 더 좋은 책이 많습니다. 지천에 깔리고 발에 치이죠. 그치만 그렇다고 부회추월 자선이 틀린 말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말도 많아요. 이 책이 명징하게 짚어낸 핵심 문제만 해도 그렇죠. 현대인은 직장에서 불행하다는 가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면 사장님 잔소리에 시달리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야근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고 통제권이 적고 만족감이 낮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정말 직업 때문인가요? 저번 영상에서도 꾸준히 설명드렸듯 진짜 문제는 직업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생산성과 동일시하며 고용인을 깔보는 미미야말로 부조리함의 본질이죠. 그래요. 맞습니다. 부정할 순 없어요. 직업을 등신으로 보고 고용인을 소모품으로 보는 저자 같은 사람이 있는 이상 같은 문제에서 태어난 주제에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에 앞장서는 이런 책들이 있는 이상 사업은 좋은 선택지가 확실해요. 그러나 6년이 지나면 팔아치우고 관심도 가지지 않을 일로 시간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한다면, 편협한 기준으로 우열을 가르고 복잡한 세상을 규정 지으려 한다면 회사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갑질에 얽매이고 불안에 얽매이고 시간에 얽매이는 건 매 한 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거야말로 저자가 말하는 부에서 멀어지는 길이겠죠.